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현대임스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7,300원. 이 정도면 꽤 괜찮은걸? 현대중공업이 매각한 이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딱 봐도 매우 커 보이는 입에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에 만든 CSCL 글로브라는 배입니다. 길이가 무려 400m나 되고 폭은 58.6m, 높이도 10층 건물에 가까운 30.5m나 됩니다. 얼마나 큰 배인지 체감을 해보기 위해 광화문 광장의 배 크기만큼을 그려보면 거의 광화문 광장만큼의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지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조선사가 모든 부분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제작한 후 이 블록들을 조립하여 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임스는 이러한 블록을 제작하여 조선사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주요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앞부분인 선수상부는 선박의 얼굴 역할을 하며 정박을 위한 체인로커 및 배의 이름이 새겨지는 부위입니다. 현대힘스는 선수 상부를 포함하여 배의 프로펠러가 설치되는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럭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부재를 결합하여 소조립을 하고 평판을 만든 후 다시 조립해서 파이프, 전장, 배관 등을 설치하여 도장을 한 후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사실 선박 제조업이 아니라 건축에 가까운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임스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선박 구성 부분품, 블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임스 회사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2008년 4월 현대중공업의 선박 블럭 및 배관 제조 부분이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가되고 태양광 모듈 및 굴삭기, 건설 장비 부품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 회사 이름이 힘스에서 현대힘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이후 태양광 사업, 건설 장비 부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구매 대행 등의 사업 등은 각 그룹사에 이관이 되고 선박 블럭 관련 사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현대힘스에는 매우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 체제였는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압도적으로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이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 경제 및 관계사들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했던 조선기자재 부분 자회사인 현대임스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재 부분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우조선 협력업체와도 공생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현대임스를 매수한 회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참여한 허큘리스 홀딩스가 주당 5,856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임스는 75%의 지분이 허큘리스 홀딩스로 넘어가고 HD 한국조선해양은 25%의 지분만 보유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공을 들였지만 2022년 1월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독점을 우려하여 거부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쓸데없이 자회사만 매각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힘스의 고객사는 여전히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현대힘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현강 분야는 10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철, 의장, 배관 분야는 80% 이상, 블록 분야는 27.6%와 3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힘스에서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무려 95%나 됩니다. 현대힘스는 협의에 따라
1년 단위로 정해진 단가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배를 저가 수주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저가 수주 물량이 많았지만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됨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조선업은 해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이클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후 사이클이 꺾이게 된다면 매출과 순이익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임스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3분기까지 수익률은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하면 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공모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장 증설과 관련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내에 상장된 KSP, 오리엔탈 전공, 세진중공업, 동방선기, 한국카본, 1승 등 6개의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익 기반 가치 산정인 PER 방식이 아닌 순자산 기반 가치 산정 방법인 PBR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익이 아닌 자산으로 가치를 산정한 이유를 현대임스가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의 비교회사들의 평균 PBR은 1.69였고 이를 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주당 평가가액 8,311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24.2%의 할인율이 적용된 6,3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의 블록 및 선박 구성 부분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회사였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75%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현재도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진 않지만 최근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1월 17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18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현대임스의 청약은 포스뱅크의 청약과 동시에 진행이 되고 HB인베스트먼트, 우진엔텍과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현대임스의 환불일은 다음 주인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정보에 상장 예정일이 1월 26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대로 상장을 한다면 현대임스는 1월 26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6,300원보다 15.87% 높은 7,3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2,099개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680.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처약 방지가 2023년 7월부터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현대임스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수는 해당 기간 진행된 수혜측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는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단 초과가 99.23%, 상단이 0.77%, 중간, 하단 미만에는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공모가가 7,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7,500원 이상인 수혜측 분포가 무려 94.9%라고 합니다. 공모가가 1,000원 상향된 건 아쉽지만 수혜측 분포에 비하면 적당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6.25%, 수량 기준 11.98%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 분포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0.88%, 3개월이 4.45%, 1개월이 5.29%, 15일이 1.36%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적은 건 아니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보다
1개월 15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현대임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보다 조금 더 높고 뷰티스킨 KNS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LS 머트리얼즈와 비슷하고 꿈비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현대임스는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수혜 측 중 비슷한 규모의 청약인 레뷰 코퍼레이션, 신성 ST, 에이징랜드와 비교해 볼 때 에이징랜드 레뷰 코퍼레이션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이지만 크게 떨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신성 ST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12%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현대임스의 총 직원수는 122명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긴 8.3년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을 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약 8,564주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6,252만원 수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청약 중 압도적으로 많이 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59억 원입니다. 규모가 보통인 편입니다. 배정된 주식 수의 절반인 108만 8,375주가 균등 배정 주식수가 됩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약 26만 명 이상이지만 갈수록 청약 열기가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한 주에서 두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 청약일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만 6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7억 8,84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7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공모가 7,3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542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은 2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559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7.28%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439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의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는 0%, 일반 청약자는 28.41%, 공모기관이 71.59%입니다. 상장을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0%인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대임스의 주주는 허큘리스 홀딩스와 HD 한국조선해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주주는 1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하기에 상장 후 1년간 추가 매각 가능한 주식이 없습니다. 상장 이후 1년간 공모주주만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매우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임스는 일부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은 5,000원이지만 행사 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 보유를 해야 하기에 상장 직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임스는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현대임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 조금 더 크고 퓨릿, 플라즈맵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토마토 시스템, 와이랩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4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60%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을 하는 주체는 최대 주주인
허큘리스 홀딩스입니다. 보통 최대주주가 구주 매출을 하는 경우 회사의 미래를 안 좋게 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악재로 여겨지긴 하지만 허큘리스 홀딩스 자체가 일반 회사가 아니고 매각 후에도 지분율이 53.75%로 50%가 넘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블록 및 선박 구성 부분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 예정인 점, 유통 물량이 작진 않지만 기존 주주가 없는 점, 그리고 상장 이후 1년간 추가 물량이 없고 공모주주만 매각 가능한 점, 최근 상장의 분위기가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환불일이 4일이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점이 단점입니다. 지금은 업종과 공모가 고평가보다 신규 상장, 유통 물량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대임스보다 규모가 컸던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수익을 줬는데 현대임스는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하고 1년간 나올 유통 물량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균등은 무조건 하고 환불일이 4일인 점을 주의하며 경쟁률에 따라 적절하게 비례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의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현대임스는 상장일 공모가 7,3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9,200원, 하한가 60%는 4,38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